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선호 SBS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의장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승리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우원식 후보가 반발한 겁니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저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국민의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표현은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내고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당 의원들의 선거로 당선된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추미애 후보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의 심정은 추미애 후보가 안 되면은 뭐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가 공개적인 일종의 이제 반성문을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성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떤 문제냐면 당의 국회의장이나 이런 선출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이제 당선자들이 했고 원내대표는 뭐 원내대표도 당선자들이 하고 뭐 평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사실은 재정비를 해서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걸로 다 선출직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안 되면은 반성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반성문 정치도 저건 조금 도를 넘은 거고요. 추 대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피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일종의 이제 독선이고 당의 의사결정, 선출, 구조,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문제 제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의심과 당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또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선출하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구조가 있고 의원들이나 이제 당선자들이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퉁쳐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면은 어떤 선출도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네. 앞으로도 이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체제, 이 시스템의 부정,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안 되면은 반성해야 된다는 오만 독선이 이 반성문 정치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요. 저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의 최고위원이 이 의원들이 선출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사과한다. 약간 제가 봐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소위 당의 본인이 늘 주장하듯이 수석 최고위원인 분이 네. 이 당선인들 사이의 그 집단 지성의 결과물인 이 우원식 후보가 선출된 이 상황을 두고 당원들께 최 수석 말씀하시듯이 죄송하다며 반성문을 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상황이 매우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게 예고된 갈등, 그 파동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제 그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전에 누구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종에? 이건 누가 봐도 명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를 그냥 대놓고
그 알리는 이런 작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추미애 전 대표가 당연히 의장 예정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최근에 이재명 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총선을 거치면서 일극 체제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이 일극 체제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재선 다선 의원들은 염려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그냥 기름 붓듯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업을 그냥 대놓고 추미애 의원 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그리고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추미애 전 대표가 의원들, 당선인들 사이에 그렇게 호감도가 썩 있지는 않은 이런 또 인물이기도 한 이 몇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이런 이변을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모종의 작업만 안 했어도 어쩌면 추미애 전 대표가 그 의장 예정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그 엉뚱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결과물이 역효과를 불렀다. 역효과를 네. 부르면서 오히려 거기에 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지금 격앙된 심정에다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름을 한 방울 더 끼얹은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원 논술이요. 일단 네. 실제로 강성다운들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면서 일부는 뭐 탈당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같은데 상당히 뭐 격한 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보면 뭐 이런 식이면 조국당에 가겠다. 네. 좀 멸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잔존 수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탈당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확률이 한 100여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꽤 이제 탈당 신청이 급증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상황 경과를 지켜볼 테니까 탈당 승인하지 말라 뭐 이런 당의 지시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 음료수 이름 패러디한 건데요. 미에로 하비바라고 네. 있습니다. 예. 그게 추미애 표어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그 후보로 합의를 보자. 이게 이제 네. 미에로 합의바라고 해서 이걸 내세워서 서명을 2만 명씩이나 받았고, 실제로 이제 당선인들에게 우리 뜻을 존중해달라 뭐 이런 항의 글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왔던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저는 이제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만은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저 우원식 의원의 당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다.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은 어제 우원식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신선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상황이 벌어졌고 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오는 연장선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은 뭔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거는 글쎄요. 당심과 민심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 이게 더 큰 과제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최재성 수석님, 일단 강성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원식 의원을 지지한 의원들을 색출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당내의 반발을 잠재울 묘안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걸 뭐 우리 이 댓글이 한 100개 정도 달렸다 그러면 많이 네.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에 네. 찬성표 던진 의원들 색출해내겠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사태예요. 이번에는 그건 이제 당 대표를 체포해가라고 찬성표 던졌으니까 네. 훨씬 더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이 좀 분노할 수 있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야말로 분개를 할 수 네. 있었던 사안이고,
이거는 이제 추미애 대표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강력하게 또 지지 운동을 하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이재명 대표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원인이요. 추 대표 개인의 일종의 득표력입니다.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식 후보 사퇴하면서 단일화하고 네. 정성호 의원은 단일화는 안 하고 사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친명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움직였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원식 의원하고 일종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까운 의원한테 전화 돌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내 민주주의나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방식도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실제로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그 김기현 5등하던 김기현 대표 만들었던 지난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득표력이 없는 추미애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강성당원은 당원의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움직였다, 박찬대가 움직였다. 네. 그리고 찐명 중에 찐명 두 후보 조정식, 정성호 네. 후보가 드롭했다. 그리고 본선에서 이 우원식 하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직접 만약에 표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강압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 당내 적어도 선출 과정, 선출 역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5점에 남을 만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과는 우원식 의원의 당선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호 논설위원 언급했던 윤상현 의원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SNS 내용 잠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요. 자,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의 평가,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게 더 지지를 받은 추미애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훨씬 더 중도층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겠죠? 저도 그 윤상현 의원 그 인식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그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유쾌하고도 약간 신선한 그런 반란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국회의장이 돼서 이제 국회를 운영해 갈 때 이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거를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가 됐던 거에 비하면 다소 안도는 됐는데 바로 돌아서서 윤상현 의원 같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새 당선인들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신경이 좀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우원식 그 의장 체제에서 뭐 국민의힘에 뭐 굉장히 여지를 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원식 그 새 의장 차원에서는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당원들의 반발 이런 거를 그 마음 한켠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추미애 의장하고 강도 면에서 그렇게 떨어질 것 없는 그런 그 약간 독주 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염두에 두면서 대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최희성 수석님. 일단 관심거리는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뭐 이런 적 없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던 것은 사실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과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연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임기가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연임에 미칠 영향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선은요, 연임은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움직였고 말씀드렸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고 같은 날 했죠? 예,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 대표하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또 정성호 의원은 뭐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냥 사퇴만 했거든요. 사퇴만 했죠. 예. 그래서 뭔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초등학생도 이거는 알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밑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수면 위에서 움직일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일종의 이제 변명 같고요. 왜 연임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느냐? 우선은 누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누수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추미애 대표 국회의장으로 기정사실화 시키는 과정들을 만들어냈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록 총선에서 이기고 소위 말해서 반명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빈틈없이 일단은 총선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제거됐다는 걸러졌죠. 표현으로 예. 이렇게 돼서 완벽한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다. 하지만 또 국회의장 선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연임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연임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당,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이런 것을 해야겠구나라고 완전히 굳혀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더 연임을 더 강하게 하게 됐다. 연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일단 빈틈과 누수와 또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들이 결과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당대표라는 키를 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선한 정치 또 이제 이런 정치로만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연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뭐 이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굳게 먹게 됐을 것이다. 네, 이런 저도 최수석 예. 그런 그 판단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그 체포동의안 네. 가결됐을 그때 저는 그 이재명 대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이탈표의 크기 때문에 그때는 또 SNS로 공식적으로 부결시켜달라고 요청도 하지 요청까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작은 충격을 또 받았을 것 같아서 저도 최수석 판단처럼 그동안에 조금 고민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이걸로 해서 네. 내가 이 당을 다시 한번 이끌어야 되겠다 대표가 돼서 이런 그 의지가 더 확고해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자,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주목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김경수 전 지사의 입국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당내 반응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이라고 그럴까요? 예. 글쎄 그러한 관측이 나오는 것 또 예.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예. 덕목을 갖춘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김경수 지사는 사면은 됐지만은 복권이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을 좀 잘 지켜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줄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해줘야죠.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저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복권도 안 돼 있고 예. 정치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인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나 편협하게 이루어져 왔죠.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헌법이 정한 그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가정을 한 서너 번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굳이 뭐 그런 예. 상황은 네. 네, 최혜성 수석님, 이 김경수 전 지사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오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가 됐더군요. 참 세월 빠른데, 자, 영국에 지금 김경수 지사 유학 중인데 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입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돌아와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번 추도식에는 부시 전 대통령도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추도식 참석을 해서 오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문의 구심점이다 이 얘기는 뭐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만약에 정치에 복귀를 하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가정이 아니고 친문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 구심점 또 정치적인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친문의 중심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복권이 돼야죠. 네. 근데 윤 대통령 스타일이 정말 너무 그냥 자기 맘대로 뭐 이런 대통령 맘대로라서 지난번 총선 보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요. 이 1년도 안 됐는데 사면 복권 한 번에 시켜서 출마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사면만 시켜주고 또 복권은 안 시켰어요. 네. 그래서 복권만 남았는데 저는 뭐 김경수 지사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네. 힘이 빠지고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를 엄청나게 이제 상실해서 에너지 자체가 이제 고갈됐을 때 그때는 뭐 정치인 사면을 한다 그러면은 또 야당 정치인만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이 되고 또 뭐 한 단계 더 이제 가정을 거쳐야 되지만 조국 대표도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다른 이변이 발생하지 않고 네. 예컨대 수감되는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더 힘이 빠지고 이랬을 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네.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하고 조금 묶여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훨씬 더 세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뭐 수감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 벌어졌다. 만약에 네. 이런 경우가 네.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다 극복을 했다. 네.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사면시킬 수 있다. 김경수, 조국 네. 사면 복권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 야당의 후보들을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는 것보다 네. 사면 복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살면 사면 복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네. 이런 걸로 좀 묶여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 복권이라는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현재대로라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아서 2028년 5월까지 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27년에 있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자, 진 장관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여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 대답이 굉장히 궁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직전에 최 수석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네.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사면 복권을 통해서 그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를 좀,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는 경쟁하게 만들 수 있죠. 네, 경쟁하게 만드는 그 정치공학적인 카드로 이 사면 복권을 할 것이냐, 그거는 좀 그 앞으로 정치 상황 한 1, 2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그 박지원 원장께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이 뭐 덕목을 갖춘 지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평가에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친문이나 범진보 진영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제가 기억하는 김경수 전 지사는 일단 그 드루킹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불법적인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 만드느라고 감옥에 가서 좀 고생을 했다, 이 정도 이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뭐 경남도지사든 뭐 국회의원 시절이든 뭔가 그 지도자로서의 뭔가를 보여줬다는 기억이 제게는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거리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그 이제 앞으로 이 야당의 대권 구도에 있어서 뭐 윤 대통령께서 이 사면 복권 카드를 활용하실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이게 김경수 전 지사를 썩 높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한민수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자,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사실로 그럴까요? 아니, 그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한 그 질문의 앞에 주어가 뭐냐면 복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복권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것 자체가 좀 질문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쓸지 안 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는 잘 알 수 없지만 속내랄 게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한 얘기여야 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성급한 정치적 상상력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 정치인이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대표하는, 상징하는 비전도 있어야 되고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진 장관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드루킹 이 댓글과 관련해서 해명도 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넘어서야지 뭐 정치적 구심이 되든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글쎄요, 저는 뭐 호사가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총선 백서를 통해서 40 총선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한창이죠.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자, 그런데 오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공천평가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금 외부 공관위원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시부터서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오늘이 4차인가 그럴 텐데요. 오늘은 뭐냐면 이제 정영환 그 공관위원장하고 전 외부 그 공관위원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저희가 이제 어제 SBS 정치부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외부 공관위원 6명이 전원 불참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의견들이 그 정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전임 공관위원이 SBS에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에 그 내부 단체 SNS 방에서 회의 참석 여부, 절차, 그 형식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공관위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자칫 진실을 찾는 데 역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외부 공관위원 6명의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맞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칫 어떤 짜여진 의도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불참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지금 그 총선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에 대한 평가라든지 한동훈 그 원톱 체제가 과연 적절했느냐 뭐 이런 그 문항들이 들어가면서 조정훈 그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총선 백서가 네.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그렇습니다. 모두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그렇습니다. 한다. 한동훈 책임론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공관위원들의 불참 이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이 그 조정훈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조정훈 의원 반응은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위가 결코 아니다. 뭐 책임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 직책이 높으면 더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이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도성이 있었으면 설문조사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51이고 누가 49냐. 이거는 불가능한 수학입니다. 이거 할 의도도 없고 공격할 의지나 의도도 없습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문항의 비중으로 보면 대통령실 책임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다라고 나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안 물을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예.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 한쪽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키워가는 건 이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내세우고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덜 보여줬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끈 건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등판하는 걸 막기 위한 견제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당내 단합이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놓고 당내에서 갈등을 빚는 건 옳지 않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책임론을 놓고 갈등을 빚는 거 옳지 않지만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매우 한심한데요. 저럴 거면 백서 만들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저렇게 백서 그 논의도 하기 전에 결국은 제가 보기엔 저것도 일종의 윤한 갈등의 뭐 연장선상 아닌가 싶은데 저럴 거면 만들지 말고 당내 관계자가 참여해서 만들지를 말고요. 아예 외부적인 시각에서 이 총선을 관찰하고 분석했었던 그 외부 뭐라 그럴까요? 교수들이나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교수들한테 맡기면 교수도 뭐 누구하고 친한 친소 관계에 의해서 뭐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애초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서를 만들어서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민심을 얻어서 승리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백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 아까 조정훈 위원장 저 인터뷰 때 말씀하신 저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국민 모두가 다 보셨잖아요. 이건 윤 대통령 책임도 있고 총선을 현장에서 이끌었던 선대위원장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경중이나 비중은 보는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 있어도 그 둘의 원인을 다 밝혀야죠. 밝히고 백서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저 방향에 저 의원들이나 당선인들 얘기 섞지 말고요. 그냥 저 위원들한테 그냥 맡겨 두시면 될 것 같다. 네. 최혜정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책임론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등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판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뭐 등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소위 말해서 목격담 정치가 네. 지금 여러 차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도 만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의 한동훈 저격에 대해서는 또 반박글로 또 대응을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자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아, 대표 나가야지 그러다가 자고 나면 아니야, 좀 기다려야지. 이러다가 지금은 등판 쪽으로 점점 더 한 발짝씩 자고 나면 네.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흔적과 장면들이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저 총선 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출발 자체가 진퇴양난적 상황을 갖고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당의 참패 후의 백서는 네.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백서 작업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박정훈 당선자가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지금 네. 진도가 나가버리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예민한 시기에 네. 이 책임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백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백서 작업하고는 예전에 백서 작업하고는 조금 다른 정치적 환경이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여권 내외 이제 권력 충돌 네. 이런 것들이 그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적대적 권력 충돌,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 있었고 또 다른 전당대회 또 출마자 네. 나경원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당대표 선출인데 이게 예사로운 당대표 선출은 아니다. 이걸 앞두고 지금 백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당원이자 실질적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엄전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 문제, 오른쪽으로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객관적 작업이 되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정치적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야, 긁어부스럼해서 또 혼란에 빠뜨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동 책임론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공동 책임론 모두가 책임 있다는 것도 이미 이제 돌파구의 좀 암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서 맹탕백서나 잡탕백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정훈 의원이 제법 자기 캠페인, 네. 자기 정치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보기에는. 그래서 이 공동 책임론의 범주에서 조정훈 의원 특유의 자기 캠페인, 자기 정치가 좀 섞여지면 네. 이게 백서 작업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적 불똥이 네. 또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 한 인물이 있죠. 자,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의 미래가 있겠냐. 자,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다시 정치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최순원 논설위원.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총선 뭐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세가 더 많긴 합니다만 애 총선 말아먹은 애 이런 지칭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진중하게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이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속내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날 이게 것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의 마음이 이제 뭐 그냥 이 글에 있는 그대로 네, 적대감이 그대로다.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애다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수를 죽이는 칼 아니었냐 이런 말에서부터 네. 홍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수의 적장자 뭐 이걸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에 만약 나온다면 지지율이 대단히 높아서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예.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당내 다른 당권 주자들이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질 만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 어제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당선인이죠. 나경원 당선자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가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열렸습니다. 네. 국회에서. 근데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당선자가 한 거는 이제 저출산하고 연금 관련 세미나였는데 네. 황운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내 황우여 죄송합니다.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당내 현역 의원들 한 2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반면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 거는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네. 요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글쎄요 이제 이른바 친윤 핵심들이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에서 친윤 후보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 후보 찾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승민, 한동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원희룡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지금 뭐 나경원 당선인한테 좀 마음이 가 있나? 뭐 이런 추측,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 장관님? 나경원 당선인한테 이른바 당 지도부의 마음 그리고 또 이른바 윤심까지 좀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나경원 의원 당선인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그렇죠.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언론을 몰고 다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당선인들이 그쪽에 몰려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제도 중요하죠. 이 나경원 의원은 지금 핫한 주제인 저출산 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지금 윤상현 의원은 계속 시리즈로 국민의힘의 이 선거 패인 그다음에 당 혁신 방향 이런 걸 주제로 시리즈로 지금 토론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토론회가 훨씬 더 당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당이나 이 국회 이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현역이면서 떨어지신 분들은 아마 이런 데 안 오실 거예요. 주로 이제 당선인들이 오다 보니 당선인들이야 지금 선거 패인이나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 아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의식도 없고 자신은 당선됐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 나경원 의원 당선인 토론에 몰려가는 게 아닐까 싶고 혹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더 나경원 의원 쪽에 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눈도장 찍을 필요도 있겠고 그렇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 두 행사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혜성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들은 이 권력의 풍향을 읽는데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이 나경원 당선인의 행사에 대거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몰리고 또 윤상현 의원 행사에는 또 아무도 안 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총선 참패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참패 후에 오히려 혁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정책 토론회에는 잘 안 가요. 그리고 가도 잠깐 있다가 오고. 근데 정책 토론회에 오히려 많이 가고 참패 후에 국민의힘 혁신 방향을 하는 그런 토론회에는 현역이 한 명도 안 가고 혹은 당선자가 한 명도 안 가고 이거는 오히려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참패 후에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춘 토론회는
오히려 이제 현역이 네. 몰리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한가한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당선자들도 적어도 지옥 갔다 올 뻔한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됐다거나 또 선거 과정에서 당이 제대로 캠페인을 못하고 유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뭐 이러면서 그걸 막상 현장에서 당선을 위해서 뛰는 후보들은 그런 거 일어날 때마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네. 그런 걸 겪었던 후보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 혁신 토론회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오히려 저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권력의 풍향계에는 조금 이렇게 밝은 그거를 잘 읽는 장면이 이제 나경원 네. 이 토론에 다수 참여한 장면이고 또 진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장면이 또 윤상현 의원의 토론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자 유력한 당권 주자들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선자뿐만 아니라 또 당선자들과도 가끔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뭐 일일이 밥 먹는 것까지도 다 당권하고 연결시키시니까 밥도 못 먹겠네요. 대표님,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누가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총선의 대참패의 원인이 누구냐, 어떤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본인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위기가 위기임을 못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당의 최고의 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뜯어 고치려고 전면적인 대혁신,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네, 결국 차기 당대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또 그리고 당원 100%로 돼 있는 현재의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움직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 대통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여당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자, 윤 대통령이 부쩍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와 만난 지 사흘 만인데요. 이제 여러 단위의 만찬, 오찬 네.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하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지금 조금씩 전해지면서 네. 약간의 좀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했던 말이 이제 자,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까 소수라고 기죽지 말고 굉장히 열심히 해달라. 이런 네. 주문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하고 예산 편성권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건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조금 전부터서 계속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 좀 앞으로도 거부권 전국 이걸 시사한 거냐, 그러니까 강성 발언이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참석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은 그게 아니라 그동안의 당정 관계가 당을 마치 부하처럼 생각하는가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당이 열심히 하면 이런 걸로 쉽게 말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말이었는데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약간의 지금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만찬에 참석한 이제 초선 의원들 수도권하고 뭐 TK 쪽의 초선 의원들을 참석해서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로는 어쨌든 당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라. 뭐 이런 네.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수희 전 장관님, 일단 대통령이 당내 의원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다는 건 지금 어제 거부권 얘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거부권이 행사가 예상되는 게 이제 바로 최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표단속의 의지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이제 국무회의 때 이제 그게 거부권 행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일인가 9일인가가 이제 마지막 28일이죠? 예. 네, 28일. 현재 예정으로는. 네, 이제 재의결이 시도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그러니까 그때의 표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늘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심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앞으로 이 여당의 당선자들이나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그 야당은 아마 당선자들을 부르기는 그럴 거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좀 부르셔가지고 네. 계속 밥도 좀 같이 드시고 네. 이렇게 해 주셔야 이번에 이렇게 한 두 차례 여당 의원들 만난 거가 이제 소통을 늘려가는 이 과정이다라는 어떤 진정성이 같이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특검이나 거부권하고 관련해서 했던 그 말씀들이 조금 걸리는 대목들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걸리십니까? 이게 소통과 앞으로 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는 하지만 바로 이제 곧이어 있을 그 재의결 전국에 표단속을 하시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게 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해서 어제부터 공식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자, 최혜성 수석님. 자, 그런데 시점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고 또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이 교체된 검찰 인사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게 적절하냐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건희 여사는 뭐 제가 수차례 집권 초부터 사실상 공동정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부부하고는 조금 다른 정치적인 영향력, 네. 정치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빈번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명품백 문제나 이런 걸로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지만은 그걸로 이렇게 깔아앉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당연한 행보 재개가 시기적으로 지금 온 것 같다 싶은데요. 주목할 것은요. 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행보가 이제 이어지고 요것을 어떻게 볼 거냐. 네. 그러면은 총선 참패 이후에 수세적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로 모습 자체를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이거를 기자회견과 검찰 인사로 정면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은 요 기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좀 해석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뭐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수세적으로 그대로 있지는 않겠다. 이런 네. 것을 기자회견, 검찰 인사와 같은 일련의 어떤 장면에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공개 행사에 나타나시고 이제 재개를 하셔야겠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자명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시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공개 이제 재개를 하시면서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네. 임명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 행보를 재개했더라면 불필요한 뭐 그런 그 오해랄까 그 야당으로부터의 공격 이런 네. 거는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이 정권 초기부터 정말 예외 없이 나타났던 이제 결과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시끄럽고 문제가 야기돼도 그래도 그러면은 나오는 문제가 제2부속실 문제. 그 다음에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약속처럼
조용히 내조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 이런 등등. 그다음에 야권에서 주장한 특검, 뭐 주장하는 특검 이런 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고 또 행보를 하게 되는 이런 건데요. 이번에도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부속실 문제, 제2부속실 문제나 특별감찰관 문제 뭐 이런 거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재개된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용한 내조 수준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대 대통령 부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인사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는 몰라도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라든가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으로 가고 또 그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 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인데, 문제가 야기되면 시간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활동을 재개한다. 이게 하나의 좀 공식처럼 지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SBS 최선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